반갑습니다. 자본주의의 괴물 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불쾌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얼마 남았습니까? 우유나 두부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뚱이에도 유통기한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은 팔팔해서 야근도 하고 특근도 뛰면서 나 열심히 산다고 자위하고 있겠죠.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 입장에서 여러분은 그저 건전지일 뿐입니다. 에너지가 다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폐기 처분됩니다. 그게 은퇴고 그게 명예퇴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개소리입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노동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은 여러분을 고용한 자본가의 배당금을 채워주기 위한 연료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주식 사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건전지가 되기를 거부하고 남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법, 즉 숨만 쉬어도 월 3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설계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달라질 겁니다. 회사를 위해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회사의 돈을 빼먹어서 내 시스템을 사러 가게 될 테니까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뇌 구조를 뜯어 고치러 가겠습니다. 심리학 실험 하나 이야기해 드리죠. 쥐에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를 줍니다. 쥐는 배가 부르면 버튼을 안 누릅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랜덤하게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쥐는 미친 듯이 버튼만 누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쾌락, 도파민에 중독된 거죠. 여러분의 월급이 바로 이 마약입니다. 한 달 동안 영혼을 갈아 넣으면 딱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이 25일에 들어옵니다. 그 뽕맛에 취해서 카드값 갚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다시 한 달을 버팁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는 생각을 멈춥니다. 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월 300만 원을 법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모으면 10억 8천만 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 한 채 겨우 삽니다. 그런데 30년 뒤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 있을 텐데 그 10억이 돈일까요? 결국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가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소득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아주 섬뜩한 저주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많은 분들이 존, 그럼 테슬라나 엔비디아 사서 대박 나면 되잖아 라고 묻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장주입니다. 거위가 커지는 거지 거위가 알을 낳아주진 않아요. 여러분이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려면 거위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나오는 알, 즉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배당주입니다.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우리 믿고 투자해줘서 고마워 하고 뽀찌를 떼어줍니다. 그게 배당금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 배당을 주는 걸 주주와의 신성한 약속으로 여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코카콜라를 샀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콜라를 마십니다. 코카콜라 매출이 오릅니다. 그 이익의 일부가 여러분 계좌로 들어옵니다. 스타벅스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사 마실 때마다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여러분이 굳이 카페를 차리고 알바생 관리하고 진상 손님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기업의 주인이 되면 끝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정점입니다. 좋아, 배당주 좋은 건 알겠어. 그럼 뭘 사야 돼? 아주 구체적인 3대장 포트폴리오를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도 따라 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SCHD, 일명 슈드입니다. 이 녀석은 엄친합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용돈도 잘 챙겨줍니다. 미국에서 돈 잘 벌고 빚 없는 우량 기업 100개를 모아놨습니다. 지난 10년간 배당금을 매년 10% 이상 올려줬습니다. 지금 당장은 배당률이 높지 않아 보여도 10년 뒤에는 여러분 투자 원금 대비 엄청난 배당을 뿜어낼 괴물입니다. 두 번째, 당장의 현금 채굴기, 제피, 일명 제피입니다. 이 녀석은 건물주입니다.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으면 월세가 미쳤습니다. 연 배당률이 약 7에서 8% 수준입니다.
1억 원을 넣으면 1년에 800만 원, 한 달에 약 60만 원을 줍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할 때 이만한 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월급 주는 부동산 리얼티 인컴, 티커는 알파벳 O입니다. 미국의 편의점, 약국, 헬스장 1만 3천 개를 소유한 초거대 건물주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가서 건물 살 돈 없잖아요. 이거 한 주 사면 여러분도 미국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아주 변태 같습니다. 50년 넘게 배당을 줬고 심지어 25년 넘게 배당금을 매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월배당입니다. 분기별로 주는 게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넣어줍니다. 자, 비율 추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30대, 40대라면 슈드 50, 제피 30, 리얼티 인컴 20으로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50대 이상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제피 50, 슈드 30, 리얼티 인컴 20으로 당장의 현금을 챙기십시오. 여기서 분명 좌절하는 분들 나옵니다. 야, 존, 계산해보니까 월 300 받으려면 원금이 9억 필요하잖아. 9억이 개 이름이냐? 맞습니다. 지금 당장 9억 없죠. 하지만 배당 투자의 핵심은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처음엔 주먹만한 눈덩이입니다. 배당금 들어와 봐야 몇천 원, 커피 한 잔 값이죠. 아이씨, 이거에서 언제 부자 돼? 하고 써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 몇천 원으로 다시 주식을 산다면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다음 달 배당금이 늘어납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더 삽니다. 이 사이클이 5년, 10년 반복되면 어느 순간 눈덩이가 산사태가 돼버립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씩만 아껴서 적립하고 재투자한다면 9억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모읍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넷플릭스 보고 술 마시는 데 쓰고 누군가는 눈덩이를 굴리는 데 씁니다. 10년 뒤 전자는 여전히 회사 욕을 하며 소주를 까고 있을 것이고 후자는 하와이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자, 가슴이 좀 뜨거워지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까보십시오. 스타벅스 커피, 넷플릭스 구독료, 쓸데없는 술자리, 그거 다 여러분의 자유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입니다.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리얼티 인컴 0.1주를 살 수 있습니다. 술 한 번 안 마시면 슈드 1주를 살 수 있습니다. 소비는 순간의 쾌락이지만 투자는 평생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산 그 주식 한 주가 미래의 여러분을 지옥 같은 출근길에서 구해줄 구명조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하루 1주 모으기 챌린지를 시작하십시오.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사 모으세요. 시장이 폭락한다고요? 바겐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더 사세요. 우리의 목표는 주식을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주식 수를 늘려 배당금을 키우는 거니까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그 인생은 사실상 회사의 것입니다. 월 300만 원의 배당 소득,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사가 개소리를 할 때 때려치울까? 라고 생각만 하는 것과 주머니에 사직서를 넣고 너 없어도 나 잘 먹고 살아 라고 웃을 수 있는 여유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건전지로 살 겁니까? 아니면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십시오. 그게 당신의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에 충격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배당주들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모아가는 미친 방법, ISA 계좌 활용법 심화편을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괴물 머니로직 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